내가 사실 7,800억 해먹은 거 맞는데요. 야구르죠. 470억 말고 내 돈 못 뺏어요.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건 과거의 조국 사태랑 비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조국 사태 2 그거보다 100배 더 심합니다. 저는 김어준 쇼라도 상관없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지금 이 문제는 대단히 생산적이고 중요하고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이슈거든요. 법치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저는 뭐 김어준 쇼든 어디든 저는 할 용의가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검찰권 오남용으로 검찰이 문 닫게 되고 문패를 띄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책임자는 누구냐? 윤석열, 한동훈입니다. 항소 포기 관련해서는 저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는 공소 취소를 해야 될 사건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자, 성치훈 부의장 하루 종일 참 둘 다 SNS 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먼저 어제죠. 12시 5분에 한동훈 전 대표가 대장동 일당 편든 전직 교수 조국 씨 시간 장소 다 맞춰줄 테니 야수답게 공개 토론합시다. 단 위조 서류는 안 돼라고 한번 긁었습니다. 그랬더니 4시간 뒤쯤에 후에 조국 전 대표가 한동훈 씨 칭얼거리면 나는 응할 생각이 없어요. 국힘 내에서도 전망 없는 상태라 긁힌 상태나 보네요. 한번 또 긁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또 3시간 뒤에 조국 씨 도망 다니지 말고 특혜 사면 받았으면 밥값 해야 되니까 토론장으로 나와라. 예, 모르겠습니다. 이런 설전을 어떻게 국민들은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좀 서로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긁는 표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정치 이슈에서는 또 중요하게 또 다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뉴스타트의 또 주제로 다뤄지게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친한계 인사분들 그리고 진보 진영 인사분들은 이미 댓글이나 이런 SNS 글로 약간 내용을 두고 이미 또 썰전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내용적으로 깊게 들어가서 다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표격인 이 두 분은 약간 겉도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저는 이렇게 두 분이 이 본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만나서 해라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만나지 않는 이유는 두 분이 이거에 대해서 이슈를 키우는 이유가 따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당 내부에서 친윤계,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거의 쫓아내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건 되게 매우 부당한 행위라고 보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고 본인이 국민의힘을 위해 이만큼 하고 있다는 걸 좀 어필하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근데 들고요. 이번 항소 취소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그렇죠. 또 이슈를 선점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점하는 것도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사법 지식에 대한 그런 것들 뽐내고 싶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계속해서 국민의힘 내부로부터 비판받았던 게 너는 내부에다 총질하지 않았냐? 왜 외부와 싸우지 않고 왜 내부에다가만 총질했냐? 이런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대해서 뭔가 민주당과 적극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저는 그 목적이 더 크다고 보고요. 조국 전 대표도 마찬가지일 거랍니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금 제3당인 조국혁신당의 입장은 어떻게든 이 제3당의 입지를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부각시켜야 될 겁니다. 조국 전 대표가 이제 곧 복귀하게 될 텐데 대표로서 그 이전까지 공백 기간 동안 상당히 존재감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슈가 안 그래도 계속해서 다뤄지고 있고 이 두 분의 설전을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분이 아마 끝내 만나지 않고 저런 설전을 통해서 이슈 메이킹에 계속 좀 집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 두 사람의 SNS 공방은요 단순한 신경전이 아니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거란 이 분석이 많죠. 관련된 발언 들어보시죠. 조국 전 대표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두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걸 좀 지역에서는 기대를 하나 봐요. 조국혁신당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일이고 그래서 내심 거기 탐을 내는 것 같습니다. 조국 지금 대표가 나오는 정도라면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동훈 전 대표를 거론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만 관심이 있고 또 그런 이슈가 되는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대장동 사건 가지고도 쭉 이야기를 하는데 한 대표가 마음이 참 급하구나. 왜냐하면 이분이 예의를 요즘 말로 하면 뭐 4가지가 없다라고 조씨라고 지칭하더라고요. 어디든 출마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대표는 어디든 출마해도 당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최수영 평론가, 오늘도 SNS에 글을 올렸어요. 국민의힘을 후원으로 응원해달라. 저도 함께 몸을 던지겠다. 제대로 할 일 해내라고 후원으로 응원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요. 내년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한다면, 뭐 공천 여부와 상관없이 한다면 어느 지역이 될 걸로 개인적으로 예상하세요? 저는 뭐 그 지방선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보궐선거,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을 있는데 노릴 것이다. 그렇죠. 뭐 당연히 저는 그거라고 봐요. 조국 전 대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대법원 살고 나와서 형 살고 나서 지금 의원직 상실된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원내 진입이라는 공통의 목표가 같고요. 두 사람 비교해 보면 상당 부분 접점이 많아요. 문재인 정부의 법무장관, 윤석열 정부의 법무장관, 예. 그다음에 조국 혁신 당 대표의 오너,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냈고, 그다음에 서로가 얘기하는 사법정의, 검찰 개혁, 그다음에 공정상식, 이 모든 것들이 대척점이 있으니까 본인의 브랜드들로 한번 국민 평가를 받아봐라.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디? 그래서 저는 어디라고 지금 특정 개양은 아닐 것 같고, 개양은 아니고. 다만 지금 저 출마 여부에 지방선거 출마에 따라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고 예. 보는데, 그게 전 지역 충남일 수도 있고 수도권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부산일 수도 있고 김민석 총리의 영등포일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우리가 아까 충분히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영등포 갑 같은 경우는 엄청난 저는 격전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지방선거 단위 광역단체장은 아닐 것 같고, 국회의원이 사퇴하는 지역으로 인한 수도권 내지는 지방의 상징적인 곳, 거기서 조국 대 그 한동훈의 빅매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아마 내년도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김진욱 대변인, 둘 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또 조국 전 대표에게 그럼 민주당이 그럼 거기 나가세요, 우리 양보할게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지, 이거부터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조국 전 대표와 좀 전에 얘기 나왔던 부분을 가지고 입씨름을 해서 이긴들 그것이 과연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담보해낼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끌고 가고 있는 국민의힘의 정체성, 윤 어게인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정말 과연 윤 어게인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도 장동혁 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황교안이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넘어서서 이제는 조원진, 전광훈까지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 끌어모아서 하나가 돼야, 그렇게 해서 싸워야 이길 수 있다, 이런 지금 주장을 펼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는 정말 국민의힘의 정체성 가지고 당 내에서 한번 토론을 세게 붙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정당으로 가는 이 방향 속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정말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본인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의 한동훈 전 대표가 공천을 받고 못 받고도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김경호 대변인 반론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얘기는요, 어떤 개별적인 정치인에 대해서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평가는 있을 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영역에서 봤을 때 그때 상황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이틀막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앞서간다면 손연보 목사님의 케이스, 그리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케이스랑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지금의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했을 때 이틀막을 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혐의인데도 불구하고 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갑을 채우고 체포하고, 그리고 목사님도 사실상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는 우리가 지금의 이재명 정부를 법치를 파괴하고 전체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과정 속에서 심지어 지금의 당연히 항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항소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쁜 놈이 처벌받지 못하는 형국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다면 지금 무도한 이재명 정부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는 거죠.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차이에서 벗어나서 크게 싸울 수 있는 원칙과 공동 분모를 찾아야 된다는 이유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에서 정리하고요.